안녕하십니까.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담당자 한태권입니다. 여름철 농농철을 맞이하여 유형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에 대하여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형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제1장 미생물의 이해에서는 미생물의 개념, 미생물의 작용,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 그리고 증식과 배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미생물의 농업적 이용에서는 농업과 미생물의 관계, 농업적 활용, 그리고 용도별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생물의 일반 상식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룰 미생물의 개념, 미생물, 마이크로오르가니즘 이란 0.1mm 이하의 작은 생물로 되어 있으며 주로 단일세포 또는 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상 습기가 있는 곳 어디나 존재하며 다른 생명체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공존하고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미생물들은 먹이 활동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분해하면서 부패 또는 발효를 시키면서 대사산물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생물로는 원생동물, 조류, 사상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미생물은 또한 빠른 증식 속도를 가지는데 30도씨에서 약 20분에서 30분에 한 번씩 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미생물들을 잘 이용하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여러가지 형태와 크기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원생 생물, 그리고 진균,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를 볼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특징입니다. 미생물들은 효소로 인한 대사작용으로 유기물질을 분해합니다. 유기물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호르몬, 비타민, 유기산, 그리고 식물 생장 촉진 물질 등 다양한 물질들을 식물이 또는 동물이 영양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토양 속에 어떠한 유기물이 있는가에 따라 활동하는 미생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볏짚과 같은 유기물을 투입하면 볏짚을 분해할 수 있는 곰팡이가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미생물의 작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균성입니다. 미생물은 다른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우리 주변의 곳곳에는 병균들이 있는데 이러한 병균들을 못 자라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미생물을 바로 기랑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유익한 미생물이 뿌리 주위에 많다 보면은 뿌리 주위의 영양분을 병균보다 먼저 먹어치움으로써 병균을 굶겨 죽여 병의 억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토양 속에 많은 미생물들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미생물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토양을 만들어 토양의 지력을 높이게 됩니다. 미생물은 용균 작용을 하는데 고초균의 키티나제라는 물질은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로서 병균의 껍데기인 세포벽을 파괴하므로 병의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토양 미생물은 농민들이 뿌려준 유기물을 분해하여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작은 물질로 분해해줍니다.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업에 주로 이용되는 유형 미생물로는 바실러스, 고초균 또는 청국장균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효소를 분비하며 항균 물질을 생성하여 병균을 억제합니다. 또한 인산 및 질산 화합물을 분해하기도 합니다. 유산균은 젖산균이라고도 하는데 유기물을 분해하여 젖산, 아세트산 등 각종 유기산과 각종 효소, 비타민, 핵산 등을 분비함으로써 가축의 정장작용 및 면역력을 개선합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뿌리 발근을 촉진하고 불용성 인산을 가용화합니다. 광합성 세균의 가장 큰 특징은 악취 및 유해가스 발생을 저감시킵니다. 그리고 작물의 광합성 작용을 촉진하며 따라서 과실의 당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효모균은 곡물, 식물 잔사 등 유기물 분해 능력이 우수합니다. 특히 다른 유형 미생물들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클로렐라는 미세 조류로서 과체류, 엽체류의 저장성 및 당도를 향상시킵니다. 활용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BM 활성수입니다. BM 활성수는 미생물이 아니고 미생물이 발효, 농축한 미생물 발효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태비와 다양한 광물질을 원료로 하여 60일 동안 발효하였습니다. 효소, 호르몬, 유기산, 생장 촉진 물질 등 다양한 미생물 또한 함유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 미생물 3종은 축사 환경 개선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축사에 살포하여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를 감소하고 그로 인해 사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 단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실에 보관하고 있는 원균에서 미생물 증식에 쓰일 종균을 배양하게 됩니다. 종균을 배양하게 되면 미생물 증식을 시킨 다음에 멸균 배양기 등을 통하여 대량 배양을 하게 됩니다. 대량 배양을 한 미생물을 가지고 포장한 후에 농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미생물의 원활한 증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온도, 습도, 영양분도 중요하고 산소가 있는 호기적인 조건이냐 또는 산소가 없는 흉기적인 조건이냐도 중요합니다. 미생물을 배양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로는 탄수화물, 콩부산물, 질소, 효모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영양분을 함께 모아놓은 것을 바로 배지라고 합니다. 배지의 종류로는 액체 배지, 고체 배지, 천연 배지, 합성 배지 등이 있습니다. 농업과 미생물의 관계입니다. 씨앗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붙어 있는데 만약에 병원성 미생물이 있으면은 그대로 침종, 파종하게 되면 발화장애가 생기거나 입고병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종자 소독을 해야 합니다. 뿌리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을 금연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중 병원성 미생물이 많으면 뿌리에 침입하여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란균의 밀도가 높으면 병용균을 억제하게 됩니다. 작물의 잎과 줄기에는 역관 미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람에 날려오며 미생물 포자가 잎에 붙어 있다가 적당한 온습도가 되면 발화하여 번식하게 되고 잎 속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과실 표면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붙어 있는데 특히 당도가 높은 포도나 딸기 등의 피해가 있습니다. 수확기 전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 농약을 자주 살포하여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용 미생물 사용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 미생물은 농약이 아니고 생물입니다. 따라서 화학비료나 농약처럼 빠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여 토양 미생물균을 정착시켜서 토양 속의 유용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간 인내를 가지고 사용하여서 최종적으로 토양을 때알 구조로 만들어 발효 토양을 만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은 초기 처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상토 처리할 때 육묘 토양을 발효제로 발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묘기간에 복합액 희석액을 관주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미생물은 건조에 약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은 시기에는 저녁 무렵에 살포하면 좋고 최적의 살포 조건은 비가 오기 전후입니다. 미생물 희석액은 1일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생물을 사용할 때 다공질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탄, 왕겨 등을 동시에 사용하면 미생물이 들어가서 설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효과적입니다. 옆면 살포할 때는 염소가 없는 좋은 물, 지하수나 빗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염소를 날리고 난 후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할 때는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합니다. 병해 예방 시 300평당 생균제 희석액 100에서 300리터 살포가 적당합니다. 액비 제조 시에는 액비 발효 원료 1통당 생균제 2에서 5리터를 넣고 공기를 주입하면서 발효 처리를 합니다. 상토나 묘상 처리 시 상토에 0.2에서 0.5%를 첨가하여 사용합니다. 농가 부산물 및 배합사료 발효 시에는 바실러스균과 유산균 그리고 효모균을 1대1대1로 혼합하여 혼합된 배양액을 0.5에서 2% 첨가하여 발효 처리합니다. TMR 사료 제조 시에는 바실러스균과 유산균 그리고 효모균을 1대2대1로 혼합하여 혼합된 배양액을 0.5에서 1% 첨가하여 발효 처리합니다. 유용 미생물을 음수 투여하는 경우에는 소화율을 개선하고 환경 개선을 하며 분뇨 처리를 개선하고 유익균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바실러스균과 효모균을 1대1로 혼합하여 그 배양액을 음수 1톤당 0.5에서 1리터를 첨가하여 급여하도록 합니다. 악취 제거를 위하여 축산에 살포할 때는 악취 제거용 바실러스균과 광합성 그리고 시도모너스를 1대1대1로 혼합하여 그 배양액을 100배 희석하여 축산에 살포합니다. 볏짚과 같은 조사류를 사용하여 곰포 사일리지 또는 엔실리지 등을 제조할 때 유산균을 단독 처리하여 0.5% 첨가하여 발효 처리를 하게 되면 발효를 촉진하며 보존성도 향상되고 기호성을 증진하며 소화율이 향상됩니다. 미생물을 작물에 사용할 경우에는 바실러스균과 효모, 유산균, 광합성, 클로렐라를 각각 1대1대1대1대1로 혼합하여 그 배양액을 100배에서 200배로 희석하여 옆면 살포 또는 관주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미생물의 상식과 사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미생물을 토양에 처리하는 것은 영농의 일부분입니다. 장시간 사용하여 토양에 정착시켜 떼알 구조인 발효 토양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생물인 작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고 2주 안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농약과 사용은 혼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비료 또는 유기질 퇴비 등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역병이나 청고병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우세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토양이나 시설하우스의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영농은 토양, 비료, 천적, 미생물이 조화를 이룰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미생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